햇살이 포근하게 내려앉은 시골 마을의 작은 한옥. 은퇴한 국어 교사 박정숙 여사는 평생을 바쳐 아이들을 가르치고 이제야 여유로운 노년을 맞이한 듯 보였다. 새벽마다 들려오는 닭 울음소리에 맞춰 일어나 아침밥을 짓고 차 한 잔을 들고 마루에 앉아 책을 읽는 것이 그녀의 하루의 가장 큰 낙이었다. 그녀 곁에는 손녀가 있었다. 젊고 활기차야 할 나이에 취업 준비로 지쳐 있었지만 늘 할머니를 돕고 살뜰하게 챙겨주는 아이였다. 정숙은 속으로 이렇게 중얼거렸다. 그래, 내가 늙어도 이 아이만 있으면 외롭지 않겠구나. 하지만 언제부턴가 손녀의 행동에서 이상한 점이 보이기 시작했다. 젓가락을 두고도 찾지 못하고 약속한 시간을 잊고 늦게 오는 일이 잦아졌다. 처음엔 피곤해서 그렇겠지, 취업 준비 스트레스 때문이겠지 생각했다. 그러나 작은 균열은 예고 없이 더 큰 틈이 되어버리기 마련이었다. 그날 저녁 정숙은 식탁 위에 올려둔 김치찌개를 3번이나 다시 데우는 손녀의 모습을 지켜보았다. 아이는 애써 태연하게 웃으며 아 깜빡했네 죄송해요 할머니 하고 말했지만 정숙은 순간 섬뜩한 기시감을 느꼈다. 그 기억은 오래도록 그녀의 마음을 짓눌렀다. 저 아이가 왜 저럴까 혹시 아니겠지. 그냥 피곤해서 그런 거겠지. 정숙은 스스로에게 그렇게 최면을 걸 듯 중얼거렸다. 그날 밤 마루에 앉아 달빛을 바라보던 정숙은 젊은 날을 떠올렸다. 교실에서 아이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주던 기억, 아이들이 국어책을 읽으며 울고 웃던 순간. 그 시절 그녀는 누구보다 똑똑했고 기억력도 좋았으며 아이들의 신뢰를 한몸에 받던 스승이었다. 그러나 지금 그녀 곁에서 이름을 잊고 시간을 놓치고 같은 말을 반복하는 건 다름 아닌 손녀였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정숙의 귀에 기묘한 소리가 스며들었다. 손녀가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종이에 무언가를 반복해 적고 있었던 것이다. 낯선 이름들, 알 수 없는 단어들이 빼곡히 쓰여 있었다. 정숙은 문틈으로 그 광경을 지켜보며 깊은 불안을 느꼈다. 하지만 그때는 몰랐다. 그 작은 의심이 훗날 그녀의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게 될 줄은. 겉으로는 평화롭기만 했던 한 가정의 일상. 그러나 웃고 넘길 수도 있었던 사소한 행동들이 사실은 앞으로 다가올 거대한 파국의 전조였다. 정숙은 아직 알지 못했다. 그 파국의 소용돌이가 단순히 자신만의 문제가 아니라 가족 모두를 집어삼킬 것이라는 사실을 말이다. 장남은 오랫동안 사업을 해왔지만 번번이 실패했고 결국 빚쟁이들에게 쫓기는 신세가 되어 있었다. 그런 그가 어머니 집에 찾아왔을 때 문득 떠오른 생각은 단 하나였다. 어머니가 요즘 들어 건망증이 심해졌다는 점. 그는 그 사실을 자신의 이익으로 이용하기로 했다. 엄마, 요즘 자꾸 물건 잊어버리시잖아요. 아침에 드신 약도 까먹고 지난번엔 제 생일도 기억 못하셨다고요. 그는 다정한 척했지만 목소리에는 묘한 계산이 묻어 있었다. 정숙은 순간 서늘해졌지만 애써 모른 척 미소 지었다. 그 대화를 엿들은 둘째 딸은 교활한 미소를 지으며 곧바로 거들었다. 오빠 말이 맞아요. 엄마, 우리 진지하게 요양원 이야기를 해야 하지 않을까요? 큰일 나기 전에 미리 대비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집도 정리하시고 돈은 안전하게 관리해야죠. 그녀는 마치 효녀인 듯 말했지만 속내는 뻔했다. 오래전부터 엄마의 한옥과 땅을 탐내던 그녀였으니. 정숙은 그들의 눈빛에서 숨길 수 없는 탐욕을 보았다. 장남의 눈에는 절박함이, 둘째 딸의 눈에는 욕심이 번쩍였다. 순간 가슴 깊은 곳에서 뜨거운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하지만 동시에 호기심이 생겼다. 내가 혹시라도 정말 치매에 걸린다면 이 아이들이 과연 어떻게 나를 대할까? 나를 사랑하는 걸까? 아니면 내 재산만 사랑하는 걸까? 그날 밤 정숙은 결심했다. 더 이상 단순히 속으로만 짐작하지 않겠다고. 직접 확인해 보겠다고. 그리고 그 방법은 단 하나였다. 바로 치매에 걸린 척 연기를 하는 것이다. 다음 날부터 정숙은 서서히 변하기 시작했다. 이름을 일부러 틀리게 부르고 약속한 일을 깜빡한 척했으며 심지어 아침에 지은 밥에 소금을 지나치게 넣어 짠맛을 내기도 했다. 자식들의 반응은 어땠을까? 겉으로는 안타까운 얼굴을 하고 혀를 차며 걱정하는 듯 보였지만 그들의 눈빛 속에서는 똑같은 욕심이 불타올랐다.
장남은 은밀하게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 말했다. 엄마 상태가 좀 이상해. 이참에 집 담보로 대출 좀 받아야겠다. 시간 끌면 안 돼. 그리고 둘째 딸은 남편에게 속삭였다. 지금이 기회야. 엄마를 설득해서 유언장을 받아내야 해. 안 그러면 나중에 오빠가 다 가져갈 거야. 정숙은 그들의 대화를 우연히 엿듣고 쓰라린 웃음을 지었다. 그래, 결국 너희 마음속엔 돈밖에 없구나. 그녀의 가슴은 무너져 내렸지만 동시에 더욱 굳어졌다. 그래, 끝까지 연기를 이어가자. 그래야만 이 아이들의 진짜 마음을 똑똑히 볼 수 있을 테니. 그러나 정숙은 알지 못했다. 이 작은 연극이 머지않아 감당할 수 없는 거대한 소용돌이가 될 것이라는 사실을. 그리고 그 소용돌이는 단순히 재산 싸움에만 그치지 않을 거라는 것을. 박정숙은 치매에 걸린 척 연기를 계속 이어갔다. 밥을 일부러 태우기도 하고 이름을 틀리게 부르며 심지어 손녀의 이름을 아들과 딸의 이름과 헷갈리는 척하며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다. 자식들은 겉으로는 걱정스러운 얼굴을 하면서도 속으로는 이미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었다. 장남은 어머니가 잠든 밤 거실에 앉아 종이를 펼치며 계획을 세웠다. 엄마 집을 담보로 얼마를 빌릴 수 있는지, 빚쟁이들에게 갚아야 할 돈과 새로운 투자금까지 머릿속에 끊임없이 숫자가 쏟아졌다. 그의 눈빛에는 불안과 욕심이 뒤섞여 있었고 손끝은 떨림을 멈추지 못했다. 둘째 딸은 다른 방에서 남편과 속삭였다. 유언장이라는 단어가 나올 때마다 그녀의 눈은 번쩍였고 입술은 잔인한 미소를 그렸다. 그녀는 속으로 확신했다. 엄마가 치매라면 지금이야말로 기회다. 시간을 끌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어. 서둘러 문서를 만들어야 해. 그녀는 남편에게 여러 번 강조하며 성급한 조바심을 감추지 못했다. 정숙은 그들의 대화를 몰래 듣고 있었다. 방문 틈새로 흘러나오는 목소리는 날카로운 칼처럼 그녀의 가슴을 후벼 팠다. 그래, 결국 너희는 돈밖에 모르구나. 정숙은 씁쓸하게 웃으며 스스로에게 속삭였다. 연기를 계속해야 한다. 끝까지 이 아이들의 속마음을 확인해야 한다. 그러나 손녀만은 달랐다. 그 아이만은 늘 곁에서 정숙을 챙겼다. 따뜻한 차를 끓여드리고 이야기를 들어주며 가끔은 팔짱을 끼고 장터에 함께 나가기도 했다. 정숙은 그 순간마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따뜻한 위로에 가슴이 뭉클해졌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 한켠에는 떨쳐내지 못하는 의심이 자라나고 있었다. 손녀는 밤마다 방 안에서 낯선 메모를 적었다. 알 수 없는 이름들을 중얼거리며 종이를 구겨버리는 모습이 눈에 밟혔다. 처음에는 단순한 취업 스트레스라고 넘겼다. 그러나 점점 그 행동은 심해졌고 정숙은 혼자 중얼거렸다. 설마 정말 치매는 나 말고 저 아이에게 온 건 아닐까? 그러나 그녀는 그 생각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했다. 자신이 치매를 연기하고 있는 상황에서 손녀까지 문제가 있다는 건 너무 잔혹한 우연처럼 느껴졌기 때문이다. 그 사이 장남은 점점 더 조급해졌다. 빚쟁이들이 집 문 앞까지 들이닥치자 그는 마침내 결심했다. 엄마의 집을 몰래 내놓기로. 부동산 중개인을 불러 비밀리에 계약을 논의했고 심지어 서류에 엄마 이름을 도용할 계획까지 세웠다. 둘째 딸 역시 가만히 있지 않았다. 변호사를 데리고 엄마 앞에 앉혀놓고는 은근히 서류를 내밀었다. 혹시 모르니까 미리 정리해두는 게 좋아요. 그냥 사인만 하시면 돼요. 엄마, 저 믿으시죠? 아무것도 아니에요. 정숙은 연기를 이어가며 허공만 바라보는 척했다. 하지만 가슴속에서는 불길이 치솟았다. 너희가 이렇게까지 할 줄은 몰랐다. 그녀는 눈을 감고 더욱 철저히 치매 연기를 이어갔다. 자식들의 탐욕은 마침내 극에 달했다. 그들은 서로를 향해 칼날을 세우듯 날카롭게 맞섰다. 장남은 목소리를 높이며 말했다. 집은 내가 관리해야 한다. 엄마 상태가 이러니 내가 나설 수밖에 없어. 둘째 딸은 치를 떨며 맞받았다. 무슨 소리야? 엄마는 나랑 살아야 해. 내가 관리하면 다 말아먹을 게 뻔해. 두 사람은 한 지붕 아래서 같은 피를 나눈 형제자매가 맞는지 의심스러울 정도로 서로를 헐뜯고 끊임없이 의심하며 날을 세웠다. 정숙은 그 모습을 보며 쓰디쓴 눈물을 삼켰다.
돈이란 게 어쩌다 사람을 이렇게까지 망가뜨리는 걸까? 그러나 정숙은 아직 알지 못했다. 이 탐욕의 민낯이 곧 가장 잔혹한 반전을 불러올 것이라는 사실을. 정숙의 마음은 하루하루 무너져갔다. 자식들의 속내가 눈에 보일수록 그녀의 가슴은 더 깊은 상처를 입었고 그 상처는 날이 갈수록 골마갔다. 어머니라는 이름으로 평생 헌신해온 시간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듯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그녀의 곁에서 유일하게 따뜻한 손길을 내미는 이는 다름 아닌 손녀였다. 손녀는 학교와 학원 그리고 취업 준비에 쫓기며 늘 바쁘고 지쳐 있었지만 이상하게도 할머니만큼은 절대 외면하지 않았다. 시험 공부를 하느라 밤을 새운 날에도 피곤에 절어 눈을 제대로 뜨지 못하는 날에도 꼭 시간을 내어 할머니 곁에 앉았다. 저녁밥을 함께 먹으며 하루의 이야기를 나누고 다른 가족들이 재산 문제로 얼굴을 붉힐 때에도 손녀만은 다정한 미소로 말했다. 할머니, 오늘은 제가 차를 끓여드릴게요. 따뜻한 게 몸에 좋아요. 그 목소리는 정숙의 가슴을 어루만지는 위로였다. 다른 자식들 때문에 부서져가던 마음이 잠시나마 회복되는 듯 했다. 그래, 아직은 희망이 있다. 아직은 가족의 온기를 기대할 수 있겠구나. 정숙은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이며 작은 희망의 불씨를 붙잡았다. 하지만 그 따뜻한 순간은 오래가지 않았다. 어느 날 밤 정숙은 우연히 손녀의 방 앞을 지나가다가 섬뜩한 광경을 목격했다. 방 문틈 사이로 스며든 빛 속에 책상이 보였다. 책상 위에는 빼곡히 적힌 종이들이 널려 있었는데 그 속에는 낯선 이름과 알 수 없는 단어들이 반복되어 있었다. 손녀는 땀에 젖은 손으로 연필을 움켜쥔 채 중얼거리듯 글자를 쓰고 지우기를 반복했다. 입술은 바짝 말라 있었고 이마에는 땀방울이 맺혀 흘러내렸다. 정숙은 차마 방 안으로 들어가지 못했다. 문틈을 붙잡은 채 서 있었고 그 순간 설명할 수 없는 불안이 가슴속 깊이 파고들었다. 며칠 뒤 정숙은 손녀와 함께 장을 보러 갔다. 분명히 마트에서 우유와 달걀을 샀는데 집에 돌아와 장바구니를 열어보니 그 안에는 엉뚱하게 과자가 들어있었다. 손녀는 멍한 얼굴로 장바구니를 들여다보다가 갑자기 머리를 감싸주며 중얼거렸다. 내가 이걸 왜 샀지? 기억이 안 나, 전혀 기억이 안 나. 그 목소리는 떨렸고 눈동자는 불안하게 흔들렸다. 정숙은 애써 웃으며 손녀의 어깨를 토닥였다. 괜찮아, 누구나 깜빡할 수 있지. 피곤해서 그래. 젊은 사람들도 다 그래. 그러나 속으로는 점점 더 무거운 의심이 자라났다. 혹시 진짜 치매는 나에게 온 게 아니라 이 아이에게 찾아온 건 아닐까? 그 생각은 부정하고 싶었지만 의심은 점점 확신에 가까워지고 있었다. 그러나 정숙은 그 끔찍한 가능성을 쉽사리 받아들일 수 없었다. 자신이 치매에 걸린 척 연기하며 자식들을 시험하는 상황에서 손녀까지 같은 병을 앓고 있다는 건 너무도 잔인한 운명처럼 느껴졌기 때문이다. 그럴 리 없어. 저 아이는 아직 젊잖아. 나처럼 늙은 사람도 아닌데. 정숙은 고개를 저으며 스스로에게 말했지만 그 말은 공허한 위안에 불과했다. 그래서 그녀는 오히려 더 심한 연기를 시작했다. 자신이 더 기억을 잃은 것처럼, 더 혼란스러운 사람처럼 행동하며 손녀의 이상한 모습을 다른 가족들이 눈치채지 못하도록 감췄다. 그녀의 몸짓 하나, 표정 하나에는 무의식적인 보호 본능이 스며 있었다. 사랑하는 손녀를 지키기 위한 몸부림이었다. 자식들이 탐욕에 눈이 멀어 서로를 물어뜯는 동안 정숙은 오히려 손녀의 방패가 되어주고 있었다. 하지만 자식들은 그 사실을 알 리 없었다. 그들은 오직 재산을 차지하기 위해 더 거세게 싸웠다. 장남은 집을 담보로 돈을 빌리기 위해 부동산을 들락거렸고 둘째 딸은 변호사까지 끌어와 유언장을 강제로 받아내려 했다. 집안은 날마다 전쟁터였고 욕망의 불꽃은 점점 거세게 타올랐다. 그 와중에도 손녀만은 정숙 곁에서 그녀를 지켰다. 할머니 괜찮아요. 제가 곁에 있잖아요. 다정하게 속삭이는 그 말에 정숙의 눈가에는 눈물이 고였다. 그러나 그 눈물은 단순한 감동의 눈물이 아니었다. 가슴 깊은 곳에서 솟구치는 불안과 두려움이 섞인 눈물이었다. 그녀는 알았다. 손녀가 지켜주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자신이 손녀를 지켜야 한다는 것을. 밤이 깊어갈수록 손녀의 이상 행동은 더욱 뚜렷해졌다.
자는 동안 낯선 이름을 부르며 몸을 뒤척였고 새벽녘에는 정숙을 바라보다가 갑자기 낮은 목소리로 선생님이라고 불렀다. 정숙은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다. 그것은 그녀가 평생 교단에서 들었던 호칭이었다. 하지만 이제는 손녀의 입에서 무의식 중에 흘러나오고 있었다. 그 순간 정숙의 뇌리를 스치는 생각이 있었다. 혹시 이 모든 게 단순한 우연이 아닐지도 몰라. 내가 교사로 살아온 세월, 아이들에게 불러주던 이름들, 그 기억의 무게가 이 아이에게도 어떤 식으로든 전해진 건 아닐까? 그러나 곧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그런 건 말도 안 돼. 이건 단순히 치매나 기억장애의 신호일 뿐이야. 괜히 의미를 부여하는 건 스스로를 속이는 거야. 정숙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혼잣말을 했다. 부디 아니어야 한다. 제발 저 아이는 멀쩡해야 한다. 그녀의 목소리는 절박했고 손끝은 떨리고 있었다. 하지만 그 간절한 기도와 달리 손녀의 상태는 점점 더 눈에 띄게 악화되고 있었다. 기억은 더 자주 비어갔고 눈빛은 더 멍해졌다. 정숙의 가슴은 그때마다 무너져 내렸고 그녀는 매일 밤 눈물로 베개를 적셨다. 시간은 흐르고 정숙의 치매 연기는 날이 갈수록 더욱 진짜처럼 보였다. 그녀는 일부러 밥에 소금을 지나치게 넣어 가족들이 얼굴을 찡그리게 만들었고 아침에 했던 말을 저녁에 또 반복하며 스스로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다. 처음에는 안타까운 눈빛을 보내던 자식들이었지만 그 눈빛은 곧 변하기 시작했다. 불안과 걱정 뒤에는 언제나 욕심이 숨어 있었고 그 욕심은 점점 더 노골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했다. 장남은 결국 참지 못했다. 빚쟁이들이 집 앞까지 찾아오자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는 동네 부동산에 몰래 들러 엄마의 집을 내놓았다. 서류만 있으면 바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어머니가 판단을 못하시는 상태라서요. 장남은 중얼거리듯 말하며 눈치를 보았다. 중개인은 잠시 망설였지만 돈 냄새를 맡자 고개를 끄덕였다. 장남의 눈은 조급함과 욕망으로 번쩍였다. 그는 스스로에게 속삭였다. 가족을 지키려면 어쩔 수 없는 선택이야. 내가 살아남아야 모두가 산다. 그러나 그의 속내는 분명했다. 빚을 갚고 다시 일어설 기회, 그 기회를 얻기 위해서라면 어머니의 집쯤은 희생시켜도 된다고 생각한 것이다. 둘째 딸은 그 소식을 눈치챘다. 분노의 치를 떨며 장남을 찾아가 거칠게 외쳤다. 오빠, 어떻게 감히 엄마 집을 팔아? 엄마 살아계신데 엄마 눈앞에서 그런 짓을 하겠다고. 장남은 눈을 부릅뜨며 맞받아쳤다. 그럼 너는? 내가 더럽게 노리고 있는 게 뭔데? 유언장 아니야? 변호사까지 끌어와서 엄마 손잡고 사인하게 만들려던 거 내가 모를 줄 알아? 누가 누굴 욕해? 너도 똑같잖아. 두 사람의 목소리는 번개처럼 날카롭게 부딪혔고 거실은 순식간에 전쟁터로 변했다. 욕설과 비난, 억지 논리가 얽히며 공기는 숨막히게 탁해졌다. 정숙은 그 광경을 마루에 앉아 바라보았다. 겉으로는 멍한 얼굴로 그저 허공을 보는 척했지만 마음속에서는 피가 거꾸로 솟구쳤다.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팠다. 자신이 목숨 걸고 아이들을 가르치며 모은 돈, 평생의 땀으로 지켜낸 집이 이제는 자식들의 탐욕 때문에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그녀는 속으로 외쳤다. 내가 일부러 치매 연기를 하지 않았더라면 이 아이들이 이렇게까지 본심을 드러내진 않았을까? 아니야, 결국 본심은 드러나기 마련이었겠지. 단지 내가 더 빨리 보게 된 것뿐이야. 그러나 그 깨달음은 위로가 되지 못했다. 자식들의 탐욕은 눈덩이처럼 불어났고 갈등은 날이 갈수록 격렬해졌다. 장남은 부동산 계약서를 챙기며 분주히 움직였고 둘째 딸은 유언장 문제를 들고 끈질기게 어머니를 괴롭혔다. 정숙이 연기를 하며 대답을 얼버무릴 때마다 둘째 딸은 억지로 펜을 쥐어주려 했다. 엄마, 그냥 사인만 하시면 돼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 믿으시죠? 엄마 딸이잖아요. 그러나 정숙은 일부러 손을 떨며 펜을 떨어뜨리고 기억이 안 나는 듯 고개를 갸웃거렸다. 그녀의 연기는 날이 갈수록 절정에 다다르고 있었다. 그 와중에 손녀는 혼란에 빠졌다. 매일같이 이어지는 싸움 속에서 그녀의 마음은 갈기갈기 찢어졌다. 거실에서는 고성이 오가고 방 안에서는 눈물이 흘렀다.
손녀는 책상 앞에 앉아 무언가를 적고 또 적었다. 낯선 단어들, 반복되는 글자들. 때로는 종이를 구겨 바닥에 던지고 때로는 떨리는 손끝으로 얼굴을 감싸주며 중얼거렸다. 내가 왜 이러지? 왜 기억이 안 나지? 무슨 일이 나한테 일어나고 있는 거지? 정숙은 그 소리를 들을 때마다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자신이 벌인 연극이 손녀에게 더 큰 상처가 되고 있다는 생각이 스쳐 지나갔다.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침내 장남이 폭발했다. 이제 못 참아. 집은 내가 관리한다. 빚을 갚고 다시 일어설 기회야. 엄마가 이렇게 된 이상 내가 책임져야 해. 그의 목소리는 거칠었고 절박했다. 그러자 둘째 딸도 참지 못했다. 무슨 헛소리야. 엄마는 아직 사리분별이 가능해. 내가 곁에서 지킬 거야. 너 같은 무책임한 인간한테 엄마 집을 맡길 수 없어. 그들의 언성은 점점 높아졌고 마침내 서로의 멱살을 잡을 듯 달려들었다. 방 안 공기는 숨조차 쉴 수 없을 만큼 팽팽했다. 정숙은 그 순간 입술을 깨물며 속으로 중얼거렸다. 이 아이들이 피를 나눈 형제 자매라는 게 믿어지지 않는다. 내가 평생 바른 길을 가르쳤는데 어쩌다 이렇게 돼버린 걸까? 돈이란 게 사람의 영혼까지 갉아먹는 건가? 그녀의 눈가에는 눈물이 맺혔지만 여전히 연기를 이어갔다. 치매에 걸린 듯 허공을 바라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는 척했다. 그러나 그 침묵 속에는 가슴을 찢는 절규가 숨어 있었다. 장남과 둘째 딸의 갈등은 이미 단순한 다툼을 넘어섰다. 그들의 눈에는 더 이상 가족의 온기나 정이 남아있지 않았다. 이제 그들은 형제자매가 아니었다. 오직 어머니의 재산을 두고 다투는 적대자일 뿐이었다. 그리고 그 갈등은 집안을 흔드는 거대한 폭풍으로 번지고 있었다. 말 한마디, 눈빛 하나에도 불꽃이 튀었고 그 불꽃은 언제든 화염이 되어 가정을 삼킬 듯했다. 그날 밤 정숙은 홀로 방에 앉아 무너져 내렸다. 모든 힘이 빠져나간 듯 어깨는 처지고 눈빛은 흐려졌다. 그녀는 조용히 손녀의 사진을 바라보았다. 한때 환하게 웃던 모습, 어린 시절 맑게 웃으며 달려오던 모습이 사진 속에서 눈부시게 빛났다. 정숙은 사진을 가슴에 꼭 끌어안으며 속삭였다. 그래도 너만은 내 마지막 희망이다. 부디 무너지지 말아다오. 제발 제발. 그러나 그녀의 간절한 바람과 달리 손녀의 눈빛에는 이미 낯선 그림자가 드리우고 있었다. 그림자는 점점 짙어져서 손녀의 미래뿐 아니라 정숙의 삶 전체를 뒤덮으려 하고 있었다. 갈등은 멈출 줄 몰랐다. 하루가 멀다 하고 장남과 둘째 딸의 고성이 집안을 울렸고 부엌의 식탁은 회의장이 되었으며 거실은 싸움터가 되었다. 정숙은 여전히 치매에 걸린 듯 연기를 이어갔다. 같은 질문을 반복하고 밥에 설탕을 넣어놓고는 어리둥절해했고 스스로 이름을 잊은 듯 멍하니 허공을 바라보았다. 그 연기는 날이 갈수록 더 진짜처럼 보였고 자식들의 의심은 확신으로 굳어졌다. 엄마가 정말 치매야. 이젠 돌이킬 수 없어. 그들의 눈에는 안타까움이 아니라 재산을 정리해야 한다는 조급한 불꽃만이 번지고 있었다. 하지만 정숙의 마음은 이미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다. 자식들의 탐욕은 참혹했지만 그보다 더 두려운 것은 손녀였다. 밤마다 잠을 설치며 낙서를 반복하는 모습, 종이에 알 수 없는 이름들을 빼곡히 적었다가 구겨버리는 모습, 그리고 무엇보다 정숙을 보며 무심코 선생님이라고 부르는 그 목소리. 그것은 정숙의 심장을 송두리째 움켜쥐고 짓누르는 비명 같았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손녀는 면접을 본다며 집을 나섰다. 정숙은 현관 앞에서 손녀를 배웅하며 말했다. 잘 보고 와라. 떨지 말고. 손녀는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그날 밤 손녀는 돌아오지 않았다. 전화는 꺼져 있었고 아무리 연락을 해도 받지 않았다. 정숙의 마음은 점점 조급해졌다. 장남과 둘째 딸은 서로를 탓하며 또 싸우기 시작했다. 내가 챙겼어야지. 내가 어떻게 다 챙겨. 엄마도 못 챙기면서. 그들의 목소리는 벼락처럼 날아들었지만 정숙의 귀에는 들리지 않았다. 그녀의 온 신경은 오직 손녀에게 향해 있었다. 다음 날 새벽 전화벨이 울렸다. 경찰이었다.
손녀가 길을 잃은 채 파출소에서 발견되었다는 소식이었다. 정숙은 눈앞이 아득해졌다. 떨리는 손으로 외투를 챙겨 급히 달려갔다. 파출소 안 손녀는 의자에 앉아 있었다. 초점 없는 눈빛으로 허공을 바라보고 있었고 두 손은 꼭 모아 쥔 채 떨리고 있었다. 경찰관이 조심스레 말했다. 길을 묻는 시민을 도와주려 했는데 갑자기 본인이 어디 사는지 누구인지 기억을 못하더군요. 신분증을 보고 가족 연락처를 찾아 연락드렸습니다. 정숙의 다리는 힘을 잃고 휘청거렸다. 그토록 두려워하던 일이 마침내 눈앞의 현실로 다가온 것이다. 병원으로 옮겨 검진을 받았다. 의사의 얼굴은 심각했다. 초기 알츠하이머 증상이 뚜렷합니다. 보통 이런 나이에 나타나는 경우는 드뭅니다만 유전적 요인이 작용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장기적인 치료와 관리가 필요합니다. 그 말은 칼날처럼 정숙의 가슴을 베어냈다. 아이가 아직 그렇게 어린데 치매라니 그게 말이 됩니까? 정숙의 목소리는 떨렸고 눈에서는 눈물이 끊임없이 흘러내렸다. 병실 침대 위에서 손녀는 멍하니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다. 정숙은 천천히 다가가 손녀의 손을 잡았다. 그 따뜻한 손은 여전히 아이 같았고 여전히 소중했다. 그러나 손녀는 정숙을 똑바로 보지 못했다. 잠시 머뭇거리더니 낯선 눈빛으로 말했다. 선생님, 수업 끝났나요? 정숙의 심장은 산산이 부서졌다. 그 말은 그녀가 평생 교단에서 들었던 호칭이자 이제는 손녀의 혼란스러운 기억 속에서 튀어나온 단어였다. 정숙은 입술을 깨물며 속으로 울부짖었다. 내가 왜 그랬을까? 왜 그런 연극을 했을까? 내가 치매 흉내를 내는 동안 이 아이는 정말 병에 걸려 있었는데. 그녀의 두 눈은 후회와 죄책감으로 붉게 물들었다. 자식들의 욕심을 드러내려 버린 연극이 결국 가장 소중한 손녀에게 상처를 주고 말았던 것이다. 그러나 그 와중에도 자식들은 여전히 현실을 외면했다. 장남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이건 일시적인 거야. 검사 잘못일 수도 있잖아. 둘째 딸은 팔짱을 끼고 냉정하게 중얼거렸다. 설령 그렇다 해도 엄마가 치매 아니란 증거는 어디 있어? 엄마도 이상하잖아. 아직도 정상이라고 할 수 있어? 그들의 눈에는 여전히 재산에 대한 집착이 서려 있었다. 정숙은 참을 수 없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다. 그만해라. 제발 그만해라. 너희는 언제까지 돈과 재산만 바라볼 거냐? 지금 눈앞에서 정말 중요한 게 뭔지 보이지 않느냐? 그녀의 목소리는 병실을 울렸다. 순간 공기는 얼어붙었고 자식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정숙은 눈물에 젖은 얼굴로 손녀를 가리켰다. 진짜 아픈 건 내가 아니었다. 바로 저 아이였다. 너희의 딸이자 조카 내 손녀가 병을 앓고 있다. 그런데 너희는 단 한 번이라도 저 아이를 제대로 바라본 적이 있느냐? 내 욕심만, 내 몫만 계산하느라 정작 소중한 걸 놓치고 있는 게 아니냐? 자식들의 얼굴은 굳어졌다. 장남은 입술을 달달 떨며 손녀를 바라보았다. 둘째 딸은 눈가를 가리며 고개를 숙였다. 그들은 알고 있었다. 어머니의 말이 모두 사실이라는 것을. 하지만 그동안 외면해왔고 애써 부정해왔던 것이다. 정숙의 눈에는 다시 눈물이 차올랐다. 그러나 이번 눈물은 단순한 슬픔이 아니었다. 가족의 운명을 바꿀 마지막 진실 앞에 선 눈물이었다. 그녀는 느꼈다. 지금 이 순간이 바로 문턱이라는 것을. 돌이킬 수 없는 문턱, 거짓과 연극을 끝내고 진실로 나아가야 하는 순간이라는 것을. 며칠 동안 정숙은 밤마다 병실의 의자에 앉아 손녀의 잠든 얼굴을 지켜보았다. 창밖으로는 도시의 불빛이 깜빡였고 병실 안에서는 기계의 삑삑거리는 소리만이 공기를 채웠다. 그 소리 하나하나가 정숙의 가슴을 찔렀다.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지? 내가 치매 흉내를 내며 자식들의 속을 보려 한 그 연극이 결국 이 아이를 지켜내는 데는 아무 도움이 되지 못했구나. 오히려 더 큰 상처를 주었을지도 몰라. 후회와 죄책감은 날이 갈수록 짙어졌다. 자식들은 여전히 재산을 두고 입씨름을 멈추지 않았고 손녀의 상태는 눈에 띄게 악화되고 있었다. 정숙은 더는 침묵할 수 없다고 느꼈다. 이제는 모든 것을 말해야 한다. 거짓은 끝내고 진실을 드러내야 한다.
그리고 자식들이 그동안 무엇을 놓쳤는지, 무엇이 정말 중요한지 깨닫게 해야 했다. 가족들이 다시 모인 날 병실은 무겁고도 싸늘한 공기에 잠겨 있었다. 장남은 여전히 불안한 눈빛으로 서류 가방을 움켜쥔 채 앉아 있었고 둘째 딸은 변호사를 불러내겠다고 아우성치며 분위기를 주도하려 했다. 서로의 눈빛은 불신으로 가득했고 대화는 시작도 하기 전에 이미 전쟁 같았다. 그때 정숙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오랜 교직 시절 아이들을 바라보던 버릇처럼 허리를 곧게 펴고 손을 무릎에 올려 단호하게 입을 열었다.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떨림 속에는 단단한 힘이 담겨 있었다. 이제는 더 이상 숨기지 않겠다. 너희가 반드시 알아야 할 진실이 있다. 자식들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봤다. 장남이 먼저 물었다. 엄마, 무슨 말씀이세요? 또 무슨 얘기를 하시려는 거예요? 둘째 딸은 비웃듯 혀를 차며 중얼거렸다. 또 오락가락 하시는 거 아냐? 요즘 계속 같은 얘기만 하시잖아. 정숙은 그들을 똑바로 바라보며 무겁게 말했다. 나는 치매가 아니다. 그동안 치매에 걸린 척 연기를 해왔다. 너희들의 마음을 확인하기 위해서였다. 내가 얼마나 믿을 수 있는 자식들을 두었는지, 내가 얼마나 사랑받고 있는지 보기 위해서였다. 그 순간 공기는 얼어붙었다. 장남의 얼굴은 하얗게 질렸고 손끝이 덜덜 떨렸다. 둘째 딸은 눈을 치켜뜨며 외쳤다. 뭐라고요? 연기라고요? 우리를 속였다는 거예요? 엄마가 우리를 시험했다는 거예요? 목소리에는 충격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다. 장남도 참지 못했다. 엄마, 그게 말이 돼요? 자식들을 시험하다니. 우리가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저는 빚에 쫓기고 동생은 살 길을 찾아야 하고 그런데 엄마는 우리를 가지고 놀았다고요. 정숙은 눈을 감았다가 천천히 뜨며 대답했다. 그래, 내가 잘못했다. 하지만 너희가 보인 모습은 무엇이었느냐? 나는 병든 어머니가 아니었다. 그런데도 너희는 내 집을 팔아넘기려 했고 유언장을 강제로 쓰게 만들려 했다. 내가 치매에 걸린 척하자 너희 마음속 욕심은 더 이상 숨겨지지 않았다. 내가 연기를 했다는 게 잘못이라면 너희가 욕심에 눈이 멀어버린 건 무엇으로 설명할 것이냐? 그 말에 자식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하지만 그들의 눈빛 속에는 여전히 억울함과 분노가 교차하고 있었다. 정숙은 깊은 숨을 들이쉬더니 손녀를 향해 손가락을 뻗으며 목소리를 높였다. 그리고 진짜 아픈 건 내가 아니었다. 바로 저 아이였다. 너희의 딸이자 조카 내 손녀가 병을 앓고 있다. 아직 젊은데도 기억을 잃어가고 있다. 그런데도 너희는 단 한 번이라도 저 아이를 똑바로 본 적이 있느냐? 재산과 돈만 바라보느라 정작 가장 소중한 걸 놓치고 있다는 걸 깨닫지 못했느냐? 장남은 눈을 크게 뜨고 손녀를 바라보았다. 그 눈빛에는 충격과 죄책감이 동시에 떠올랐다. 둘째 딸은 입술을 세게 깨물며 눈가를 손으로 가렸다. 그녀의 어깨는 작게 떨리고 있었다. 장남은 결국 무릎을 꿇고 머리를 감췄다. 엄마 잘못했어요. 저는 너무 힘들어서 너무 급해서 눈이 멀어버렸습니다. 엄마보다 돈을 먼저 생각하다니 부끄럽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울음 섞인 탄식으로 번졌다. 둘째 딸도 결국 고개를 숙였다. 저도 잘못했어요. 엄마가 얼마나 외로우셨을지, 얼마나 힘드셨을지 생각도 못했어요. 그저 제 욕심만 앞섰습니다. 하지만 이제라도 달라질게요. 엄마도 우리 아이도 지키겠습니다. 정숙은 두 자식의 모습을 바라보며 눈가에 눈물이 맺혔다. 그 눈물은 슬픔의 눈물이자 동시에 희망의 눈물이기도 했다. 돈은 언제든 사라질 수 있다. 그러나 가족은, 사랑은 한 번 잃으면 되찾기 어렵다. 너희가 이 진실을 잊지 않기를 바란다. 병실은 고요했다. 분노와 욕심으로 가득하던 침묵이 사라지고 대신 부끄러움과 깨달음의 침묵이 자리를 대신했다. 가족들은 마침내 서로의 눈을 피하며 마음속 깊은 곳에서 부끄러움을 느끼고 있었다. 정숙은 느꼈다. 오늘이야말로 이 가족이 무너질 수도 다시 하나가 될 수도 있는 갈림길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녀는 마지막 힘을 다해 가족을 향해 속삭였다. 사랑을 지켜라. 사랑만이 우리를 살린다.
병실의 공기는 무겁고 창밖으로 스며드는 햇살조차 차갑게 느껴졌다. 정숙은 깊은 숨을 내쉬며 창가에 앉았다. 긴 세월 동안 모아온 삶의 무게가 어깨 위에 내려앉은 듯 숨조차 가빴다. 그러나 이제는 피하지 않았다. 모든 진실을 드러냈고 자식들의 눈물 섞인 고백도 들었다. 상처는 깊었지만 상처만으로 끝낼 수는 없었다. 지금 필요한 건 새로운 길, 다시 시작할 용기였다. 정숙은 창밖을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중얼거렸다. 돈은 언제든 사라질 수 있다. 그러나 가족은, 사랑은 내가 죽을 때까지 남는다. 내가 지켜야 할 건 결국 그것뿐이다. 며칠 뒤 그녀는 결단을 내렸다. 오랜 세월 동안 교사로 일하며 모아온 재산 중 절반을 사회에 기부하기로 한 것이다. 아이들을 위해 쓰고 싶다. 아직 배움이 필요한 아이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데 내 마지막 남은 힘은 그 아이들에게 나눠줘야지. 그녀의 목소리는 단호했고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다. 장남과 둘째 딸은 처음에 충격을 받았다. 엄마,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가 있어요? 우리도 아직 힘든데 조금은 남겨주셔야 하는 거 아닌가요? 하지만 정숙은 고개를 저었다. 너희는 이미 충분히 배웠다. 나는 너희에게 돈보다 더 중요한 걸 가르치고 싶다. 돈은 사라지지만 사랑은 남는다. 이제는 그걸 잊지 말아라. 자식들은 더 이상 말하지 못했다. 그 말에는 평생 아이들을 가르친 교사의 엄중한 권위와 한 어머니의 마지막 진심이 담겨 있었기 때문이다. 남은 재산은 손녀를 위해 쓰기로 했다. 손녀의 치료비와 생활을 위해 집과 땅은 그대로 두기로 했고 자식들에게는 명확히 선언했다. 이 집은 내가 빚을 갚기 위해서도 유언장으로 나눠 갖기 위해서도 존재하지 않는다. 이 집은 손녀가 살아갈 공간이고 내가 떠난 뒤에도 아이가 기댈 수 있는 마지막 보금자리다. 너희가 진심으로 나를 존중한다면 이 결정을 받아들여라. 장남은 고개를 숙였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고 목소리는 떨렸다. 엄마 말씀이 맞습니다. 저는 욕심 때문에 제 처지가 힘들다는 이유로 눈이 멀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깨달았습니다. 가족을 잃으면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는 걸요. 둘째 딸도 손수건으로 눈가를 훔치며 말했다. 저도 잘못했습니다. 엄마가 얼마나 외로우셨을지, 그동안 얼마나 힘드셨을지 이제야 느껴요. 욕심만 부리던 제가 부끄럽습니다. 앞으로는 달라질게요. 엄마도 아이도 지키겠습니다. 정숙은 두 자식을 번갈아 바라보며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늦었어도 깨달았다면 다행이다. 중요한 건 지금부터다. 너희가 진심으로 변한다면 그게 내 인생 마지막 선물이 될 거다. 그날 이후 가족의 공기는 조금씩 달라졌다. 장남은 더 이상 빚을 핑계로 집을 노리지 않았다. 대신 작은 가게를 열어 성실히 일하기 시작했다. 비록 돈은 적었지만 하루하루 정직하게 일하며 사는 법을 다시 배웠다. 둘째 딸도 엄마를 자주 찾으며 손녀를 돕는 데 힘을 썼다. 예전처럼 욕심에 치우치지 않고 오히려 남을 먼저 챙기는 모습을 보이려 애썼다. 손녀는 여전히 병마와 싸워야 했다. 기억은 조금씩 사라져갔고 때로는 어린아이처럼 같은 질문을 반복했다. 하지만 정숙은 결코 짜증을 내지 않았다. 괜찮다. 몇 번이고 물어봐도 괜찮다. 내가 내 곁에 있으니 두려워하지 마라. 그녀의 목소리는 따뜻했고 그 말은 손녀에게 가장 큰 위로였다. 손녀는 미소를 지었고 그 미소는 정숙의 눈물을 닦아주는 선물처럼 빛났다. 시간은 흘렀다. 가족은 서서히, 아주 서서히 회복되었다. 예전처럼 탐욕에 눈이 멀어 서로를 공격하지 않았고 병실에서 함께 손녀의 곁을 지키며 작은 희망을 찾았다. 비록 완벽히 예전으로 돌아가지는 못했지만 최소한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묶일 수 있었다. 어느 날 정숙은 마루에 앉아 일기장을 펼쳤다. 흰 종이에 천천히 글자를 써내려갔다. 사람은 돈으로 살지 않는다. 사람은 사랑으로 산다. 나는 늦게서야 이 진리를 다시 확인했다. 부디 내 자식들과 손녀가 이 진리를 잊지 않기를 바란다. 그녀는 펜을 내려놓고 잠시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맑은 하늘 아래 햇살은 따스했고 바람은 부드럽게 불었다. 정숙은 손녀의 손을 꼭 잡으며 마지막으로 속삭였다.
돈은 사라져도 사랑은 남는다. 이것만은 잊지 말아라. 이것이 우리 가족의 마지막 약속이다. 햇살은 한옥마루를 따뜻하게 감쌌고 바람은 고요히 스쳐갔다. 한때 탐욕과 분노로 갈라졌던 가족은 이제 조금씩 다시 하나가 되어가고 있었다. 세상은 여전히 험하고 돈은 여전히 중요하지만 적어도 이 집만큼은 사랑으로 지켜질 것이다. 이야기는 그렇게 막을 내린다. 치매를 연기했던 어머니, 욕심에 눈이 멀었던 자식들, 그리고 진짜로 병마와 싸워야 했던 손녀. 그들의 이야기는 결국 한 가지 진실을 향해 나아갔다. 돈은 사라져도 사랑은 영원히 남는다는 진실. 그 오래된 교훈은 세월이 흘러도 결코 잊히지 않을 것이다.